소변에 거품이 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변 거품만으로 바로 어떤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변 거품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그 거품이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거품이라도 단독으로 잠깐 보일 때와 다른 신호와 함께 반복될 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도 거품이 계속 보이고 동시에 몸이 더 쉽게 피곤해지거나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거나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건 단순히 한 가지 현상만 보고 넘길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하나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함께 나타나는 더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통증처럼 강한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변 거품이 있을 때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의 신호가 반복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지도 않고 무조건 심각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 기준. 바로 그 기준을 함께 정리해 보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변 거품을 볼 때 무엇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지, 내 몸 상태를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은지 스스로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먼저 왜 소변 거품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거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한 날이나 소변을 보는 속도가 평소보다 빠른 경우 또는 일시적인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도 누구에게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정한 상태를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변화와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변화는 같은 현상처럼 보여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몸 안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을 볼 때는 그 순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에 걸쳐 반복되는지, 다른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내 몸 상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관찰과 비교입니다.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것, 이것이 더 정확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중요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거품은 하나의 단서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소변 거품이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변화만 있을 때는 일시적인 상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컨디션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몸 안에서 일정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거품이 보이면서 같은 시기에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부종이나 수면 패턴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각각 다뤄보면 작아 보이는 신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한번 더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거품이 어떤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단일한 신호는 단서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함께 반복될 때는 그 자체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을 보셨다면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변화는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작은 변화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소변 거품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조금 더 주의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변화는 얼굴이나 다리의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평소보다 부어 보이거나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느낌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의 수분 균형과 관련된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평소보다 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변화와 함께 반복된다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보다 횟수가 늘어나거나 수면이 자주 끊긴다면 생활 패턴과 함께 몸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먹는 것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날 때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화는 각각 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소변 거품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만으로 특정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화가 함께 이어질 때는 그 흐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신호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변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변 거품은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날 때 그 의미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 한 분의 사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불편이나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변, 거품과 피로감이 함께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하셨고, 검사를 통해 몸의 변화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신호가 더해지고 그 변화가 반복되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겹쳐질 때 그 의미를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하나의 신호만 있을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는 그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신호를 따로 보내기보다 서로 연결된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변화들이 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몸의 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이 한 가지 신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몸 안에 수분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얼굴이나 다리에서 부종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폐물이 충분히 처리되지 못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거나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변화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여러 변화가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변 거품과 함께 다른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각각의 문제라기보다 몸 전체의 균형과 관련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만으로 특정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신호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소변 거품이 반복되는지입니다. 하루 이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와 비슷한 양상이 여러 날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아침이나 일정한 시간대에 비슷한 변화가 있었는지 차분하게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는지, 얼굴이나 다리에 부종이 느껴지는지, 야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났는지, 식욕에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화만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상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 흐름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내 상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록을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며칠 동안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어두면 패턴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태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확인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소변 거품 그 자체보다 그 변화가 어떤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화만 있을 때는 일시적인 상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컨디션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종 피로감 야간에 뛰는 횟수 식욕의 변화와 같은 신호들이 소변 거품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신호가 더해지고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지도 않고 무조건 문제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확신보다는 확인이라는 기준으로 내 몸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근의 내 상태를 한번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거품이 반복되고 있었는지, 그와 함께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그동안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쳐올 신호는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단단한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